냉방 운전을 시작합니다. 콘돌이TV 구독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콘돌이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신축 빌라에 왔는데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형식이 어떻게 되었는지 좀 알아볼 걸 해서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일단 환경 좀 살펴볼게요. 지금 제가 1차적으로 한번 살펴봤는데 여기 차광막 있잖아요. 사생활 보호하는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거를 실하게 놓으려면 이렇게 놓으면 안 되고 여기를 좀 커팅을 해서 이제 토출구 바람이 나갈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근데 제가 여기 보니까 여기 빌라 건축하시는 분이 신경을 되게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다 뚫어놨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생각이 있으신 분이 작업을 하신 것 같고요. 근데 저 정도 갖고는 안 되니까 좀 더 많이 오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왜 신경 써서 설치했냐고 제가 표현을 했냐면 대부분은 이렇게 표시를 안 해놔요. 이 정도 되면은 되게 잘 해놓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여기 보시면은 신축 빌라는 다 이렇게 문호수를 표시를 해놓거든요. 여기에 볼펜으로 해놓은 경우도 있고, 근데 볼펜으로 가끔 해놔가지고 입주 청소하면서 닦아가지고 지워질 때가 되게 많아요. 터못으로 해놓은 것도 있고, 이렇게 착실하게 딱 표시해놓은 데가 있으면 완전 훌륭하죠. 밖에다 걸었지? 예. 자, 물호수는 이렇게 뚫었고요. 자, 지금은 이렇게 미리 뚫어놨기 때문에 엄청 저희 이제 작업자 입장에서 편한 거예요. 근데 안 뚫려 있는 경우가 거의 95% 이상이거든요. 자, 이쪽 밖에 한번 볼까요? 자, 이쪽으로 배관 들어가고 빌라 지으면서 해놓은 거예요. 혹시 안 뚫려 있으면 자, 이걸로 계산하면 돼요. 대충 저기 45도 샤시 두께가 있으니까 한 38 정도 보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여기다 또 이렇게 대면 돼요. 이렇게 대면 이 샤시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맞추고요. 일단 작은 걸로, 자, 이런 식으로 작은 걸로 하나 뚫어봐요. 그러면 뚫었을 때 여기 나타날 수도 있고 여기 나타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뭐 나타났겠죠. 저희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토출구가 이 밑에 있어서 나름대로 작업을 해놨는데 의미가 없어요. 저희가 오른쪽이거든요. 바람을 잘 빠져나갈 수 있게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커팅을 좀 크게 확장을 할 거예요. 실내 커팅 작업을 할 건데요. 자, 이런 데를 더 조심하셔야 돼요. 뭐 안에서 작업하니까 벨트 안 하고 하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저희가 뭐 하부 따위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쪽 발코니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떨어질 때가 이거 칼부로 공사하는 데서 떨어졌거든요. 얘랑 같이 한번 떨어져 봐서 빌라는 약간 솔직히 아파트보다 더 겁이 나요. 일단 작업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커팅을 다 했고요. 자, 커팅을 하는 이유는 바람이 원활하게 다 빠져나가야 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고객님은 이런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자, 이런 거 커팅 하실 때는 항상 고객님한테 고지하고 허락받고 커팅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면 고객님 하고 싶어도 집주인이 또 이게 내용을 전달 잘 못하면 싫어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이사 갔을 때 이거 원상복귀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는 막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렇게 상황을 많이 접하기 때문에 항상 협의하고 작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배관을 지금 준비했는데요. 보통은 한 3m 정도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짧게 작업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밥을 먹으면 소화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 에어컨을 사이클을 도는데 너무 가까우면 또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교육받기로는 5m 이상씩 해라. 그래서 저희가 매뉴얼에 보면은 기준으로 가스량도 다 들어가 있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거든요. 일단 그런 부분을 좀 협의하고 이제 작업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너무 짧게 하지 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중대형 같은 경우에는 타이 좀 한번 줄까?
자, 여기는 빗물 타고 가지 말라고 타일 좀 묶어놓고요. 이제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이제 이게 보온지 타고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제가 좀 구멍을 보온지를 좀 커팅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물 타고 들어가면 이쪽으로 빠지라고. 자, 드레인을 예전에는 이렇게 했어요. 그냥 이렇게 띄워놓고만 갔거든요. 근데 고객님들이 청소하실 때 물걸레질을 할 때 이렇게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막 하다가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물걸레질을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빠져서 나중에 저기 누수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방지하려면 타일을 하나 묶어주면 좀 안심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저랑 같이 일하는 친구들은 항상 제가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해야지 안전해요. 빠지지도 않고 뭐 걸레질 해도 뭐 이상 없고. 설명 좀 한번 드릴 건데, 이제 무르수 처리를 해야 되는데, 뭐 저도 예전에는 이렇게 빌라 처음에 매립돼 있을 때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뭐가 문제냐면, 이게 공용으로 쓰는 드레인 호스다 보니까 나중에 냄새가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에어컨에서 냄새 나는 경우도 있고 뭐 곰팡이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뭘 생각하냐면 우리 화장실 변기 생각하시면 돼요. 뭐 아니면 세면대 같은 데 보면 유트랩 잡아져 있잖아요. 자연 배수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타는 건 상관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좀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 저만의 서비스라고 그럴까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나중에 이렇게 미세먼지가 들어가서 여기가 이제 찌꺼기가 고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제가 이제 저도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보통 빌라 같은 데는 2년, 4년, 5년 이렇게 거의 대부분 뭐 이사 가는 분들도 계시고, 자가인 분은 제가 또 이렇게 여기 냄새 때문에 제가 이렇게 유트랩 해놨으니까 혹시나 혹시 에어컨 점검 받을 일 있을 때 이거 빼서 한번 입으로 불어주면 찌꺼기가 거의 다 이만큼 다 나가거든요. 물이랑 같이.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런 것도 하는 것도 본인이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만의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이제 악취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한번 참고적으로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설치 잘 끝났고요. 오늘은 빌라에서 설치하면서 좀 주의사항이랑 어떻게 하는지 저만의 방법을 좀 말씀드린 거고요. 기사님들 혹시 도움이 되시면 따라 하시면 되고, 또 불필요하다 싶으면 또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고하라고 말씀드린 거고, 아무튼 도움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콘돌이었습니다.